자, 이번 시간은 3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에서 기술 사업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표로 이렇게 프로세스 플로우 차트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기술 사업화 프로세스, 뭐 아이디어 개발론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업종 업태 분석 크게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단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 업태 분석에는 처음에는 이제 그 업종 업태가 어떤 게 유망한가, 그것을 이제 먼저 선정을 하는 단계고요. 그리고 이게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이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업종업태 분석, 어느 분야의 사업 아이디어가 더 유망한가, 그것을 먼저 분석을 하는 그 단계에서는 이 기업 기술 가치 평가가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 형태로 해서 분석이 되는데요. 이때는 그 시장의 크기에 대해서 먼저 분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업종별 사업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이제 사업 아이템이 구체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업종별 평균, 어떻게 보면 가치 분석을 통해서 어느 업종, 업태가 가장 그래도 메가 트렌드와 트렌드를 감안해서 앞으로 미래 한 10년 이후까지는 어떤 게 가장 그래도 부가가치가 높은가, 그런 것을 이제 분석하는 단계고요. 그래서 그 업종 업태가 이제 이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어,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하나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시켜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사업 아이템이 나오고요. 그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어, 기업 기술 가치 평가를 하는 거죠. 이때는 이제 그 사업 아이템 하나에 대해서 수익성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은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기 타당 이걸 빼고 사업성 분석 또는 기업 기술 가치 평가, 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도출할 내용이고, 그리고 이러한 그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해서 기업 기술 가치 평가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다양한 데이터들이 이제 도출이 되는데, 이 기업 기술 가치 평가를 위해서 그 과정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일반 여러분들이 봐왔던 그런 사업 계획서와는 레벨이 다른 아주 깊이 있는 사업 계획서가 되고요. 이때 이 사업 계획서는 가치가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짜리 사업 계획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투자 제안서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투자 유치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과정을 이제 거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먼저 그 업종 업태에서 시장성 분석,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업종 업태가 가장 사업성이 있는가, 그것을 이제 알아보는데, 먼저 그 우리 수학 분석에서 외부 환경 분석, 즉 메가 트렌드와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어느 업종 업태가 가장 그래도 한 5년에서 10년까지 유망한
어떻게 보면 사업군인가 이걸 알아보는데 그 메가 트렌드와 트렌드 분석을 하는 게 이 거시 환경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시 환경 분석을 다른 말로 패스트 분석 또는 산업 환경 분석 이렇게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산업 환경 분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패스트 분석, 어떤 데는 거시 환경 분석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같은 말인데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시 환경 분석을 왜 하느냐? 다양한 업종 업태가 있는데 그 업종 업태가 속한 그 분야의 거시 환경 분석, 즉 메가 트렌드나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게 가장 미래에 유망한가를 이때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시 환경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시 환경 분석을 하죠. 그래서 그 업종 업태별 지금 현재는 업종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한 3개, 4개가 있는 거죠. 거시환경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그 업종 업태가 4가지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업종 업태별로 4가지에 대해서 미시환경 분석을 또 하는 겁니다. 이 4가지가 있으면 4가지 업종별로 4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4가지에 대해서 미시 환경 분석을 하는데 이 업종별로 그 안에 어, 메인 플레이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관점이 이 메인 플레이어를 이 파이브 폴시스는 그 산업군 내의 경쟁 분석과 그리고 이 공급자에서 이 산업 내에 공급하는 그 공급자들이 적은가 많은가 많으면은 어떻습니까? 이 메인 플레이어들이 어, 유리하게 되죠. 공급을 여러 군데서 받을 수 있으니까 공급자들이 경쟁이 심하니까 산업 환경이 어떻습니까? 사업 환경이 좋은 거죠. 미시 환경 분석에서. 그리고 또 여기 공급자 말고 이제 수요자가 많으면은 산업 환경이 어떻습니까? 좋죠. 공급자도 많고 수요자도 많으면은 산업 환경이 좋죠. 그죠? 미시 환경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자와 수요자, 그 다음에 이 업종에 대해서 타 업종과 이 업종 간에 비슷한 업종이 대체가 될 가능성이 없는가? 그런 것을 또 보면 이런 비슷한 업종이 있다면은 어때요? 불리하죠, 산업 환경이. 그런데 이런 비슷한 업종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 업종이 관련 업종이 유리하죠. 그리고 이 업종 안에 어떤 제품들이 있는데 그 제품과 비슷한 대체 제품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 산업, 즉 이 업종에서의 사업 환경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Five Forces라고 해요. 마이클 포트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이런 관점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5가지 요소죠. 공급자와 이 산업 간의 업종과의 그 관계에서 공급자가 많으면 어, 이 미시 환경이 어떻게 보면 사업 환경이 좋은 거고 수요자도 많으면 사업 환경이 좋은 거고 반대로 비슷한 업종이 적으면 적을수록 산업 환경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대체 제품이나 서비스가 적으면 적을수록 산업 환경이 좋은 거죠. 이걸 Five Forces라고 하고 30분석은 뭐냐면 이 경쟁자들 간의 분석을 통해서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 고객과 그 다음에 경쟁자와 그죠? 3C가 Customer, Company, Competitor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중심으로 이 고객과 경쟁자들 간의 관계를 분석을 하는데요. 이 3시 분석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경쟁자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쟁자들이 경쟁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비교 항목들이 있고, 그래서 그 경쟁자들의 장단점을 분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3시 분석을 통해서 이 미시 환경 분석이 가능하고, 이 경쟁자들 간의 분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여기 4분의 핵심 역량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어들 간의 미시 환경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업종 간에 이 네 가지 업종 각각의 그 플레이어들 간에 그걸 하면 네 개 업종에 대한 거시 환경 분석도 되고 미시 환경도 분석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업종들 네 개에 대해서 어, 제품 수명 주기 분석까지 합니다. 그래서 제품 수명 주기 분석이라는 거는 PLC, Product Life Cycle, 즉 우리가 하려는 이 업종들이 도입기에 있는지, 성장기에 있는지, 성숙기에 있는지, 또는 쇠퇴기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BCG 매트릭스, 뭐 이런 분석들은, G 분석 이것들은 결국은 이 PLC 이론과 PLC 이론을 또 다르게 해석한 게 BCG 매트릭스인데요. 이거는 뭐 성장기를 퀘스천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음, 예, 제가 여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예, 이 PLC 이론이 그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택인데 BCG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퀘스천, 도입기에는 퀘스천, 그 다음 성장기는 스타, 그 다음에 성숙기는 캐시카우, 그리고 세태기를 도구로 표현을 했고요. 이 BCG 매트릭스의 그 단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G 맥킨지 분석이 있는데 G를 맥킨지가 분석을 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시장 매력도로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어, 제품의 그 수명 주기별로 이 업종 4개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 그걸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시 환경 분석과 미시 환경 분석과 제품 수명 주기 분석을 한 세네 가지 업종에 대해서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그 내부 환경 분석으로서 핵심 역량 분석을 하게 되면 그 업종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는데 이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 그러니까 요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을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간이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네 개에 대해서 각각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을 했더니 즉 나인 블록 즉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어, 그 사업 아이디어 개발론에서 말씀드린 어, 5가지 그런 걸 가지고 업종별로 평균을 가지고 한번 했을 때 어느 게 가장 어, 떻게 보면 그 매출 대비 어떻습니까? 비용을 해보니까 수익성이 좋은 업종이 어느 거냐?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이 5번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이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이렇게 선정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합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합 분석을 했더니 이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OS 전략이 나오는 거죠. 내가 당장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기회를 살리는 그런 전략을 도출을 하고 그 다음에 OW 전략, 나의 그 약한 점을 보완해서 당장 기회를 살리는 그 다음에 TS 전략, 나의 강점을 가지고 불확실한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내가 지금 강점도 없고 그 약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불확실한 미래에서 어떻게 할 건가. 요 네 가지 관점에서 단기와 장기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어, 해야 될 게 OS 전략이죠. 왜?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나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장점이자 강점이니까 그걸 가지고 기회를 살리는 그러한 전략을 이제 먼저 세우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아이템, 사업 아이디어를 도출을 하는데, 그러면 사업 아이디어를 어떻게 도출하느냐? 그 업종은 이제 업종과 업태는 선정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고객이 불편을 느끼는가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똑같이 업종 네 가지를 예를 들어 했듯이 또 고객을 네 가지 분류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게 S 단계입니다. STP 단계에서 S 단계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각각 세그멘테이션을 했는데 이게 인구 통계학적으로 하든 뭐 행동적인 걸로 하든 심리적인 걸로 하든 이런 한 몇 가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거를 이렇게 어, 분류를 하고, 그리고 요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세그멘테이션 고객 중에 가장 가까운가, 그것을 찾는 것이 타겟팅인데,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수학 분석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고려해서 그게 핵심 역량이죠. 그 내부 환경 분석을 했더니 핵심 역량이 결국은 우리의 그 강점이자 장점이지 않습니까? 핵심 역량, 접근 가능성이 가장 좋으면서 효과가 좋은 거, 즉 효율과 효과적인 측면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것을 만약에 잡았다. 그럼 요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객이다. 그래서 이 고객을 타겟팅을 하고 이 타겟팅 고객의 욕구를, 수요를 어떻게 보면 정성적으로 포지셔닝 하는 거죠. 뭐 가격은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어, 뭐 7P 관점에서 해도 되고, 그래 가격 그 4P 7P 관점에서 정성적으로 이렇게 특징을 고객이 타겟 고객의 그 필요한 게 뭔가를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게 포지셔닝입니다. 그래서 그 포지셔닝 된 거를 이제 개발 목표로 KPI로 변환시키는 게 이 4P나 7P 믹스거든요. 그래서 이 4P나 7P 믹스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자, 요까지가 1단계입니다. 예. 기술 사업화, 우리 그 TRL, 기술 성숙도로 표현했을 때 1단계, 즉, 사업 아이디어 발굴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요 앞에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 분석과 STP까지 이러한 역량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창직이고,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역량, 안목이 있으려면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그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그리고 새로운 분야에서는 레벨 경쟁이 아니고 차원 경쟁입니다. 한 세 가지 이상의 그런 분야의 중간을 한다면 이건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죠? 자신이 그러한 분야를 만드는 게 창직이고, 퍼스널 브랜드를 통해서 셀프 인턴을 해서 그 분야의 안목을 한 3년에서 5년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분야에서의 어떤 STP를 통해서 4P나 7P 믹스가 도출이 되는 게 이게 1단계 TRL, 기술 테크놀로지 레이디니스 레벨 1단계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나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기술의 이것을 구현하는 데는 이제 아이템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매출처도 나온 거고, 그러면 뭐가 나오죠? 이제는 그것을 구현 가능성을 찾아보는 게 이게 R&D입니다. 이게 테스트 단계고요. 이게 2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연구개발,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저 연구개발을 시행착오죠. 시행착오를 겪어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프로토타입이 이제 구현이 되는 거죠. 그게 3단계고 그 단계에서 3단계에서 그 프로토타입을 구현을 해 보니 그 기술에 대해서 노하우도 알게 되고 그리고 압축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데까지는 그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진 않지만 실제로 이 타겟 고객이 원하는 그런 제품 사양, 7P나 4P 믹서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문제점을 또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 그 안목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아, 이래서 경쟁자들이 개발을 못했구나. 또는 이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문제점이 예상이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 10돼 있는데 이게 기술사업화 프로토타입을 만들므로 인해서 확보되는 포엠 관점에서의 역량 확보인 거죠. 자, 요까지 되고 나면 요걸 가지고 기술적인 노하우까지 이제 압축 경험을 통해서 된 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비용을 분석할 수가 있죠. 아, 이 제품 정도면 어느 정도 가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3단계까지 되면 그러면 이제는 STP를 통해서 고객의 그 매출처가 명확하게 나오고 그리고 그 여기 보면 업태 분석에서는 뭐죠? 전체 업종에 대해서 시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단계에서는 STP를 통해서 타겟 고객이 나오니까 시장 점유율이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매출이 얼만가가 나올 거고 그리고 3단계까지 가는 과정에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압축 경험을 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면 거기서 어떤 부품이 사용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원가 구조를 이 3단계까지 했을 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비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매출과 총 수익과 총 비용이 나오니까 수익이 순이익이 나오니까 수익성 분석이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단계가 어떻게 보면 사업 타당성 분석의 완결 단계입니다. 3단계에서 사업 타당성 분석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러한 지식들이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축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수익성 분석이 되고 이걸 우리는 기업 기술 가치 평가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이템 하나를 가지고 했을 땐 제품 가치 평가가 되고 그 제품의 숨은 기술이 평가가 될 때는 기술 가치 평가가 되고요. 그리고 그런 아이템들이 제품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그 기업의 매출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여러 개를 합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기업 가치 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벨이 여러 개의 제품을 다 생산하는 기업 차원에서의 평가가 기업 가치 평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제품 가치 평가가 되고 그 다음 그 제품에 숨어 있는 기술의 그 레벨을 가지고 하는 것은 기술 가치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업 기술 가치 평가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기업 제품 기술 가치 평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되면은 이제는 제품에 대해서 매출, 그 다음에 기술성,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시장성, 기술성, 그 다음에 수익성까지 분석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회계 자료까지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케팅, 판매 전략은 어디서 벌써 나왔습니까? 이 6, 수합 분석에서 나와 있죠. 자, 어떻습니까? 그럼 사업계획서에 나올 내용들은 이러한 기술 사업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결국은 전부 다 프로세스 상에서 그 데이터들이 자연스럽게 전부 축적이 되고요. 그걸 가지고 기업 기술 가치 평가를 하게 되고 그렇게 평가한 자료를 가지고 시간에 대해서 이 계획이라는 건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대해서 이 단계별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을 우선순위, 즉 전략, 이 마케팅 전략을 시간에 대해서
기술하는 게 사업 계획서 작성입니다. 앞에 뭐가 들어가죠? 실천 사업 계획서 작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천 사업 계획서 작성을 가지고 이제 그런 풀 사업 계획서가 나오죠. 그래서 이 풀 사업 계획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한 뭐 완전 기업 하나를 두고 아니면 기술이나 제품 하나를 두고 그냥 백서 같이 책 한 권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투자 제안서, 즉 자금 유치를 위해서 그 용도별로 원페이지 사업계획서 프로포저, 원페이지 프로포저가 될 수도 있고 10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IR용은 처음에는 기술을 다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한 3페이지에서 10페이지 그 이내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투자가 확정 단계에 가서는 기술까지 보여주니까 한 30페이지짜리 IR 자료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좀 뭐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면 한 4, 50페이지, 100페이지짜리 사업계획서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사업계획서가 나올 수가 있고요. 뭐 기획서가 나올 수도 있고, 마케팅 기획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계획서, 즉 풀 사업계획서가 먼저 작성이 되고 그 다음에 용도에 맞는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 기술 가치 평가 역량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사업 계획서를 만들 수 있는 기초 역량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창업을 정의를 하면 창업은 뭐냐면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즉 기회를 발견하기 위한 임시 조직 또는 프로세스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실제로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이러한 투자 유치를 받아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실제로 제품으로 판매했을 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지. 그 전 단계에는 창업이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논문을 썼을 때 연구 모형과 설문지를 가지고 뿌려보고 그것을 통계 분석을 내어서 유의미 여부를 어, 확인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연구 모형이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걸 예측을 하기가 힘듭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에서 창업을 한다는 것은 연구 모형 만들어서 논문 검증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종 업태 분석과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이 단계가 결국은 창업이죠. 네, 이러한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어때요? 사업 분석을 통해서 여기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한 세네 개의 업종에 대해서 하나를 선택하고 그 선택된 업종에서의 전략 방향을 도출해서 연구 모형을 만드는 게 결국은 어, 4P나 7P 믹스가 연구 모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연구 모형이 도출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논문으로 말하면 뭐죠? 2장에 그 자료조사죠. 기존 이론을 가지고 자료조사를 통해서 거기서 어떤 기존 논문의 그런 커버하지 못하는 어떤 허점을 발견해내고 그리고 필요성을 연구의 필요성을 찾아내서 그래서 1장에다가 연구의 필요성을 찾아낸 걸 쓰는 게 수합 분석하고 비슷해요. 1장에 해당이 돼요. 여기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시장성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 이거 하는 거는 2장에 해당이 되고 논문에서 1장은 그 필요성을 말하는 게 수합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연구 모형을 수립하는 거는 이 STP를 통해서 4P 또는 7P 믹서 이걸 만들어내는 게 연구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실제로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어,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이 결국은 사업계획, 이 사업타당성 분석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시제품을 만들고 그 시제품을 뿌려서 반응을 보는 겁니다. 이게 창업입니다. 그래서 창업은 이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즉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하고 거기에 실제로 고객 반응을 확인해서 사업성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 창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초기 창업 기업은 3년. 근데 일반적으로 창업 기업을 정의하는 게 창업이 아까 사업의 기회를 발견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으로서 임시 조직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즉 가설을 검증하는 것, 그 과정이 몇 년 정도 평균 되느냐? 창업 기업을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정의하기를 7년이라고 했습니다. 즉 평균 한 7년 정도는 그런 가설 검증 과정이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창업을 한다, 그리고 사업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무대뽀로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이 뭐 지나가다가 그냥 포피 세븐피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분야에서 이러한 외부 환경, 트렌드 안목도 있어야 되고 경쟁자가 누군지도 알아야 되고 이 제품 수명 주기가 어느 단계인지도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업종별로, 그리고 우리의 핵심 역량이 뭔지도 분석해서 거기서 우리가 어떤 걸 했을 때 가장 경쟁자 대비 잘할 수 있는 게 수학 분석 안목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분야에서 STP를 통해서 4P 믹스, 7P 믹스 연구 모형을 요거를 검증하는 이러한 연구자의 자세가 결국은 창업자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는 게 공부하는 거는 아니다, 이런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이런 과정을 벌써 체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해도 성공을 하죠. 그런데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건 어디서부터 보여집니까? 이런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이런 머릿속에 있는 사업계획서 이런 건 보여지지 않죠. 그냥 제일 끝 단계에 그 모의 시뮬레이션 과정으로서 시제품을 가지고 외부에 이제 사람들한테 론칭하는 요 단계만 보고 저 사람은 그냥 사업 아이템을 그냥 대충 만들어서 해도 잘 되네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그분은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이 분야들을 업종 업태 분석 역량과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이 역량을 벌써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는 언제부터 준비를 했냐 보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습니까? 대학원까지 이러한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어, 우주 개발을 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자신이 그러한 프로세스상에 있는 모든 전공을 다 섭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직접 다 하진 않지만 그 분야별로 모든 걸 섭렵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어때요? 이런 4P 믹스, 7P 믹스를 만들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가 정신을 이렇게 전공을 하면서 다양한 사례를 좀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느낀 게, 기업가 정신은요 결국은 이러한 프로세스 상에서 가설을 설정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하고 그것을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압축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문제점을 예측을 하는데, 그 앞으로 일어날 문제점이 앞에서 0단계부터 13단계까지 무려 16가지 허들이 있는데 그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한 그 역량이 기업가 정신이고, 그것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도 기업가 정신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창업 역량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창업, 회사의
창업하고 그거를 핸들링할 수 있는 눈에 안 보이는 라이센스인 거죠. 이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본인이 창업을 하든 아니면 본인이 다른 사람을 돕든 본인이 창업하면 창업자가 되는 거고 성공 창업자가 되는 거고 타인을 도우면 그게 컨설턴트가 되고 강의가 되어 강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멘토 역할도 하고 과제 심사하는 사람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실무적인 거하고 이론적인 게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냥 이러한 이론적인 안목이 없이 그냥 실무적으로 가면 반드시 한 번은 돌부리에 자빠 넘어지는데 그땐 대형 사고가 나고요. 작은 사업 규모로 갔을 때는 그래도 제기도 빠르지만 이게 점점 큰 사업으로 가면 갈수록 그때는 언제 이런 역량을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사업을 해도 불안한 거죠. 왜? 큰 배를 운전을 하는데 어디에 암초가 있을지 그 레이더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거죠. 수중 레이더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니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도 안 되고 그래서 사업이요. 잘 돼도 문제고 잘 안 돼도 문제고요. 그리고 사업이 성장해서 커질수록 더 문제인 게 자기 그릇으로는 사업 역량으로는 이게 핸들링이 안 되니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사업이 크게 됐어요. 근데 항상 불안해요. 자, 남들이 보면 다 부러워할 만한데 어, 뭐 좋은 회사도 굉장히 동탄에 크게 이렇게 키우고 그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그런데 불안하답니다. 왜 불안할까요? 그겁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어떤 준비? 당장은 회사가 크고 잘 돼 있는 것 같지만 본인은 정작 그 회사의 성장에 대해서 감당할 안목이 없는 겁니다. 단지 기술로서 회사를 이렇게 만들어 왔지만 운에 맡긴 거죠. 자, 여러분, 이러한 프로세스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상당한 어떻게 보면 보험이고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가 되고 나중에 사업이 잘 되거나 아니면 남을 도울 때 이러한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 저녁에 다리 쭉 뻗고 자도 괜찮은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없으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뭘 해도 불안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치 평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 가치 평가 프로세스와 그 다음에 기업 기술 가치 평가 요 프로세스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